확인합니다. 구강검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치주과 서량조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한 3년 전쯤에 왼쪽 아래 잇몸이 불편하고 피가 많이 나서 전체적인 검진을 원한다면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한 8년 전쯤에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잇몸 치료도 받고 임플란트 진료도 하셨는데 한동안 안 오셨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좀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드렸던 임플란트 쪽에 뼈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왼쪽 엑스레이가 해드렸던 임플란트이고요. 그 가운데가 이제 많이 녹아서 오신 거고 오른쪽이 이제 할 수 없이 임플란트를 뺄 수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하는데 약 1년이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드셨고 야,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지. 비용도 들고 그런 거죠. 저거 하려면 정말 자주 가야 되잖아요. 또 여러 번 오셔야 되고. 예. 그런데 이게 건강검진을 제때 하셨다면 이런 일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안 오셨어요? 이랬더니 좀 바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니기도 힘드시고 이렇게 해서 못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정말 속상했죠. 그만큼 구강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구강검진이 이게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으로도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치주 질환처럼 심각한 만성 염증에 있는 경우에는 염증 매개 물질을 많이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매개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더 심해지고요. 당뇨가 더 심해지면 치주염이 다시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제 심각한 당뇨가 되고 심한 치주 질환은 심혈관 질환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구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구강 상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아까 일반 검진, 국가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가 검진에 이게 구강 검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가면은 네, 되어 있습니다. 나무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하고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아만 하고 뭐 검사를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충치 그죠?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구강 충치. 검사를 다 해요? 충치 몇 개? 없네요.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유니 체어에서 치과 체어에서 밝은 조명으로 보게 되면 잘 볼 수 있는데 사실 구강 검진을 할 때는 좀 잘 안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충치 있는지를 보겠죠.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전에 충치 치료한 부위가 제대로 있는지, 그다음에 잇몸은 건강하신지, 그다음에 입 안에 어떤 점막들이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악관절도 좀 체크하게 되고요. 식사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가 좀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보철이 흔들리지 않는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입안이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는지, 또 이 구강 안에도 이제 구강암이 생기거든요. 구강암에 어떤 다른 인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니 이거를 한 번에 싹 다 보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나는 한 10초밖에 안 보더서. 아니 근데 이게 잇몸도 이렇게 좀 봐주시나요? 네, 잇몸 당연히 또 제가 치주과다 보니까 잇몸 예. 당연히 열심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유아나 청소년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는 충치 위주로 많이 보게 되고, 또 의외로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이 되시면 입이 좀 말라요. 입이 좀 마르기 때문에 또 이제 충치 많이 보게 되고요.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또 치주 질환이 잘 생깁니다. 치주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잇몸 주위에 어떤 치석이 많은지, 치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여기 사진 보니까는 여기 잇몸 부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치주 질환인 건가요? 네,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윗니에 치주 질환이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랫니에 저렇게 잇몸이 부어 있고 피가 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 뭐 치료를 제때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노르스름한 거 말고도 좀 거무스름하면은 저것도 좀 치주 질환을 의심해 봐야겠네요. 검수로만 한다는 거는 이제
약간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붉은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붉은 게 네. 저 위쪽에 잇몸이. 네. 네. 근데 오늘 그 돌발 퀴즈의 보기 중에서 치면 세균막 검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입안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을 염색을 하는 거죠. 그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라는 염색 시약이 있는데 요즘은 이 염색 시약의 공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활하지도 않고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염색약을 묻히고 있는 사진인데 정상적인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염색을 하고 나면 오른쪽처럼 염색된 부분이 세균이 많은 거거든요. 아 이게 저게 다 세균이에요? 예, 오, 치아뿐만 시뻘개요. 아니라 잇몸에도 많은 걸 보실 수 어머. 있죠. 아 잇몸도 지금 빨갛게 염색됐구나. 자세히 네. 보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염색약 같은 게 옷에 묻으면 또 약간 좀 언짢은 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요즘은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추가해서 받아볼 만한 검사는 네, 없을까요? 꼭 받아야 되는 검사가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이 있는데 구강 검진으로는 치아 잇몸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은 할 수는 있는데 이 치아 내부 그다음에 이 잇몸 속 그다음에 이 턱뼈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사선 파노라마 방사선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 찍는 건데 이렇게 다각도로 찍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오. 지금 파노라마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치아도 있고 크라운 한 게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신경 치료한 건 없는지, 방사선 속에 턱뼈 속에 특별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원 안에 보면 물혹이 생긴 게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 물혹이 있는 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처치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저게 약간 잇몸 쪽에 보이는 게 물혹인가요? 그럼? 그렇죠. 빨간 원 안에 검은색 부분이 물혹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이게 뭐지 싶은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파노라마 촬영해 보신 분 계시죠? 예, 치과에 가서 앞니를 이렇게 물고 가만히 계시면 빙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그게 파노라마 삥 방사선입니다. 돌아가면서 찍는 거 그거. 네, 네. 그게 파노라마 촬영이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충치나 치주 질환도 물론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용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대개는 아무리 비싸도 2만 원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은 촬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추가 검사가 있을까요? 또 조금 전에 이제 치면 세균막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빛의 형광 반응을 이용해서 치아면의 세균, 충치, 치아 균열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색광의 광원을 이용을 하는데 점막이나 치아로 빛을 이게 쪼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 조직은 크게 이제 밝은 색으로 보이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저 부분이 빨갛게 보이는데 예. 그 부분이 세균이 많은 거죠. 세균이 많고 또 약간 충치가 있는 부위에도 세균이 많아서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 치면 세균막 검사랑 비슷한데 비슷하죠. 염색약을 바르진 않으니까. 염색약도 안 바르고 바로 디지털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시면서 촬영해서 가져가서 보시면서 그 부위를 잘 닦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막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가요? 이건 뭐 아직은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또 검사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타액 분비 검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입이 많이 마르신 분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계실 때 나오는 타액 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하실 때 나오는 타액 양도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계실 때는 평상시에 계실 때 나오는 타액 양은 치주 질환, 충치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뭘 씹을 때 나오는 타액 양은 음식을 잘 버무려서 잘 삼켜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때 이제 자극성 타액 검사는 이제 뭘 씹으면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거고 비자극성 타액 검사는 그냥 평상시 가만 계실 때 나오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또 어떤 약 처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타액 분비 검사를 특별히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 어떤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개는 입 마름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이제 전체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구강 건조증이 단순한 불편을 떠나서 충치도 많이 생기게 하고 치주 질환 많이 생기게 하고 구강 자결감 이런 것도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이 많이 마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멜라토닌 이런 약을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많이 계세요 요즘. 예, 근데 이 멜라토닌도 입속의 타액 분비량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몸에는 이제 부작용이 별로 없는데 구강 건강에는 약간 안 좋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이라든지 항경련제, 그다음에 파킨슨 약, 그리고 또 수면제 이런 것들도 구강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예. 국가 검진은 2년에 한 번 받잖아요. 네. 그럼 구강 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시는 게 좋고요. 1년에 한 번. 네, 자기가 본인이 하나씩 입안이 조금 안 좋아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스케일링이 요즘 이렇게 지원을 네. 해주고 있으니까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잇몸이 정말 건강을 타고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좋고요. 치주염이 있었는데 치료를 해서 좀 나아졌다.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치료를 했는데도 좀 재발이 잘 된다. 이런 분들은 3개월에 꼭 한 번씩 네.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 받고 나서 이게 증상이 막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거 꼭 치료해야 되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실 때는 이제 치주염이 있는 거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충치가 잘 생기니까 이 충치나 치주염은 절대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플 때는 사실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구강 질환은 저절로 낫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잇몸이 내려갔을 때, 통증이 있을 때, 또 이가 부러지거나 시릴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막 무섭더라도 치료를 받으셔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가만히 있는다고 낫지 않으니까 이상이 있으면은 꼭 치과 가셔서 검진 받으시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구강 검진 받을 때마다 항상 스케일링을 하라고 하는데 스케일링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예. 예, 그래서 건강하신 분도 1년에 한 번, 뭐 또 정말 안 좋으신 분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자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최대한 받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강 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